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대입니다. 이번 강의는 85강이고요. 바늘침, 등배, 일천천, 자리좌, 꺾다, 좌 이렇게 5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바늘침입니다. 바늘침의 어원은 바늘의 실을 꿰 모양을 그 어원으로 삼고 있는데요. 자, 그림에 보면 바늘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이것은 그림에서 보면 이 실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모양은 이것에 이렇게 바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앞쪽에 있는 이 쇠금자의 모양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바늘은 우리가 쇠로 만든 거죠. 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17강에서 쇠금자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설명드리기를 쇠는 땅속에서 나온다. 물론 철광석이라는 돌에서 이 쇠가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석을 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묻히면 뭐가 붙죠. 다 그런 것이 철광석이 녹아서 땅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강에서 그런 거를 배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쇠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7강 때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고요. 이 쇠금자 자체에는 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체는 이런 형태와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선을 이렇게 2개 긋고 이렇게 올린 형태를 우리는 간체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번체, 간체.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면 앞쪽에 쇠금자가 보이죠? 쇠로 만들었으며 모양은 이렇게 바늘과 실의 모양을 가진 바늘침. 글자를 한번 써보자면 일단 쇠금자를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옆쪽에 바늘침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쇠금자에 간체가 있기 때문에 간체 모양으로 한번 다시 써본다면 옆쪽으로는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모양은 바늘과 실 모양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침을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누구를 암살하기 위해서 독침을 쏘죠? 그래서 독침이라는 이런 단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등배입니다. 이 글자의 어원은 우리의 몸의 등을 얘기하는 글자인데요.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북쪽북자를 배운 적이 있죠? 북쪽북자에 보면 그때 우리가 곰 2마리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서로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달어를 할 때 7강에서 달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달은 고기 육자의 약식자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 달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고기의 뜻이 있고요. 고기면 또 우리 몸의 뜻이 있다. 이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달월은 고기고 우리 몸이다. 달월이 고기나 우리 몸의 뜻을 갖게 되는 이유는 고기 육자의 약식자로 사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와보면 등배, 북쪽 북자의 북이 세월이 지나면서 배로 바뀐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달월이 붙어 있죠. 달월은 우리 몸의 등을 뜻하는 거다. 북쪽 북의 북이 배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배신, 등을 보인다는 뜻이죠. 배경, 그 사람의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써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북쪽 북자 모양 아래다가 달월자를 쓰면 이 글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등배입니다. 다음 글자는 일천천입니다. 이 글자의 어원은 사람 인자에다가 숫자 1을 합쳐서 만든 글자인데요.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쓰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열십자 모양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또는 옆에 있는 설명처럼 사람 인자 모양의 선을 하나 긋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같은 모양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숫자 1000, 일천천입니다. 자, 다음 글자는 자리좌, 그리고 꺾다 좌. 이걸 배워볼 건데요.
자,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 안에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장에 들어가면 좌석이 있죠? 밖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꺾다 좌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그림에 보면 말을 안 들으니까 막대기로 때려서 꺾어버리고 있죠? 이런 꺾다 좌를 뜻하는 건데요. 이 글자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앞쪽에서 59강에서 앉다 좌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 글자를 가르쳐 줄 때 땅에 두 사람이 앉아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글자 안에 보면 이렇게 흑토자가 보이죠? 흑토자에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 앉다 좌. 이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강에서 이렇게 집엄자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엄자 보이죠? 이런 형태를 가지면 집의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와보면 자, 자리 좌. 자리는 자리인데 건물 안쪽에 있는 자리다. 해서 이렇게 집엄자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앉다 좌자가 합쳐지면 자리 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다가 손수자. 요거 예전에 우리가 손수자 배운 적이 있죠? 이거는 약식자고 홀로 쓰이는 손수는 자,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쥐고 때려서 땅바닥에 앉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글자는 꺾다 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은 우리가 보통 왼쪽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글자를 갖게 되고요. 오른쪽은 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뭔가 결합했을 때 오른쪽은 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안쪽에 보면 공통적으로 앉다 좌가 들어있죠. 그래서 둘 다 보면 음이 좌인 것이고요. 왼쪽에 뜻을 갖는 자리와 꺾다. 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자리좌, 꺾다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85강에서 바늘침, 등배, 일천천, 좌리자, 꺾다자 이렇게 5자를 배워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